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발생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5일 만에 국내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데요. 언제쯤이면 감염 확산 억제 효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글쎄요, 정확히 산술적으로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접종되었을 때 감염 확산 억제 효과가 나타난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근거나 학술 자료는 없습니다. 예. 다만 해외 사례를 고려해 볼 때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1차 접종을 기준으로 국민의 한 30% 정도가 접종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지표상 서서히 이런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보다 큰 폭의 확연한 효과는 보통 1차 접종을 기준으로 한 50% 정도가 접종을 받았을 때 나타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감염 확산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 면역 형성이 되었다라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예. 따라서 백신 접종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감염 확산 억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를 집단 면역 형성으로 오인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할 경우에는 오히려 감염 확산이 증가하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반기에는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상반기 예상했던 7월까지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빨리 한 이달 내에는 그 현재 백신 사전 예약률이라든가 아니면 백신 공급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초의 목표인 1차 접종 이상, 즉 1,300만 명 목표는 무난히 달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공급된 물량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접종자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국민들께서 1,300명 이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 모임 규모도 커지고 다중이용 시설 이용에도 상당 부분 규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오래전부터 상반기 백신 목표를 1,300명으로 잡았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인구의 25% 정도가 접종을 받게 되면 아마 일정 부분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또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의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어느 정도의 어떤 일부분의 집단 감염, 그러니까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를 큰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을 해서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감염이 크게 확산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예.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도 있고 그리고 2학기부터는 전면 초중고등학교 그 등교 부분이 같이 계획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같이 맞물리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려스러운 부분이 2학기부터 9월 달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맞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 물량이 잔량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해서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약 50만 회분 가량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50만 회분 가량이 이제 초과돼서 예약을 받은 건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그 LDS 주사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최소 잔량 주사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산술적으로는 가능은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백신을 맞는 게 한 의료기관에서 모든 대상자가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양한 의료기관별 예약한 인원수도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그 분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떠한 혼란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의료기관별로 남는 플러스 알파 부분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분배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혼선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백신을 예약된 날짜에 못 맞거나 아니면은 백신을 맞으러 갔다가 맞지 못하고 헛걸음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애초에
부족한 물량보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보유한 물량보다 예약자를 많이 받은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밀한 대처가 뒤따라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죠. 일단 효능은 차치하고요. 효능은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60%대의 비교적 낮은 효능을 보인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접종 받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0주에서 12주를 1차 접종 후에 2차 접종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고 2주 후면 백신 접종 완료자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2회 접종인데 1회 접종 맞고서 이상 반응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을 꺼려하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얀센 백신은 이상 반응의 발생 유무를 떠나서 일단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으로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얀센 백신의 장점을 짚어주셨지만 얀센 백신 상당량의 유효 기간이 6월 23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낸 얀센 백신의 유효 기간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유효 기간이 거의 임박한 백신을 접종해도 안전성이나 효과성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유효기간을 지나지만 않으면 유효성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유효기간 자체가 그 기간 내까지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를 해서 나온 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효기간을 넘기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번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들여온 물량이 일단은 해동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효기간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인 경우에는 2년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근데 한번 해동을 하게 되면 그 냉장 보관에서 3개월 동안이 유효기간으로 평가를 받는데 예. 일단 냉장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난, 그러니까 1개월이 채 안 남은 백신을 국내로 보내준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쎄요, 일단 유효성이나 안전성 상에서는 문제는 없는데 정서상으로 마치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고 처리한 느낌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네. 감정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안전성과 효과성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방역에 대한 긴장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